자, 무리뉴 레알 마드리드 부임 완료. 사실상 거의 완료고요. 오피셜이 아마 내일에서 내일 모레 사이에 뜰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실상 완료고 왜 이게 지금에서야 완료냐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페레스가 일단 회장 당선이 확실시가 되어야 했었고 무리뉴 선임까지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당선으로부터. 원래는 5월 말에 오피셜이 뜰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트롤러 한 명 때문에 연기가 됐었어요. 그 트롤러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페레스가 한번 그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진짜 짱을 뜬 적이 있었잖아요. 나 어떤 사람이고 저쩌고 하면서 막 기자들 졸라 까고 했었던 그 화제의 기자회견. 거기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 자리는 독재가 아니다. 이 자리를 원하냐? 그럼 쇼미더머니 출마해서 따라. 그럼 된다. 마치 스윙스와 연상되는 듯한 그런 멘트를 뱉으면서 굉장히 뭐 어떤 사람한테는 추태라고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힙합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언행을 했는데 그 말에 동기부여를 얻고 실제로 누가 출마를 합니다. 이 사람인데요. 그 엘리케 리켈메라 그래갖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료 드링크를 서빙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오늘 있었던 마드리드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모습이었고 여담으로는 선거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투표소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서성거리면서 약간 압박감을 줬다 그래갖고 그래서 구단 쪽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일을 한 거죠. 선거장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런 여담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내세운 공약들도 되게 뭐 황당했었지만 어쨌든 원래 디에슬레틱이 보도했었던 내용은 무리뉴의 바이아웃이 300만 유로였고 해코르드의 주장에 따르면 700만 유로긴 하지만 어쨌든 해코르드가 아니라 디에슬레틱 즉 코르테가나랑 온스테인을 믿는다고 하면 300만 유로가 된 건데 근데 이 300만 유로에서 이 트롤러 새끼 때문에 5배가 불었어요. 원래 유효기한 자체가 바이아웃의 유효기한 자체가 5월까지였는데 무리뉴의 선임이 원래 당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큰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5월 22일에 갑자기 리켈메가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무리뉴 영입이 딜레이가 되었고 무리뉴는 바이아웃이 이제 며칠 사이에 1,500만 유로로 불어났거든요. 1,500만 유로가 230억쯤 돼요. 원래는 이게 100억 마이너스에서 100억보다 훨씬 싼 금액에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금액인데 1,500만 유로가 되었고 여담으로 전임 감독이었던 알론소를 빼올 때 발생했던 비용이 1,200만 유로에서 1,500만 유로였어요. 키커즈에 따르면.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얘가 출마를 선언하게 돼버리면서 이제 늘어난 건데 출마를 했는데 왜 감독 오피셜이 늦어지냐? 왜냐면은 이거는 페레스 쪽에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선임을 하고 싶었던 픽이었기 때문에 페레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저지르려면 본인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연스레 유임이 됐어야 되는데 페레스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나와버린 거죠. 엘리케 리켈메 때문에. 그때 리켈메가 발표했던 내용으로는 홀란과 로드리 클롭을 데려오겠다였고 뭐 클롭 에이전트한테 적용 먹고 나서는 뭐 델보스케를 좀 주장했었던 내용도 있긴 하더라고요. 델보스케가 지금 나이로 75세거든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메이저 대회 2연패를 이끌었지. 정확히 3연패를 완성시키긴 했지만 유로 2008년 때는 델보스케가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2016년 이후로 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데려오겠대요. 진짜 어이가 없는 말인데 물론 델보스케 같은 경우는 여담으로 레알 마드리드 감독 경력을 지닌 이력이 있긴 합니다. 혼란의 바이아웃이 당시에 주장하기 바로는 1억 8천만 유로 이하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사올 수 있었다고 장담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제 고소장. 맨시티 쪽에서 바이코프스키라는 기자가 내세운 보도였는데 그때 이제 엘링 혼란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어서 고소할 거다. 법무팀 쪽에서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혼란 당사자? 혼란 당사자라고 하면은 뭐 에이전트하고 혼란이었나요? 어쨌든 그런 쪽에서 조롱을 하기도 했었고 약간 그래요? 수고하세요. 그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위르겐 클럽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가 아니라 X였나? 거기서 이제 저격을 하기도 했었고 좀 그만 좀 족같은 짓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무맹랑하다면서 욕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출구 조사의 결과가 저렇게 됐어요. 물론 지금 발표한 내용들로는 L7인 키토에서는 8대2라고 하긴 하거든요. 득표율이 이제 막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서는 6대4, 6.5대 3.5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저렇게 리켈메가 굉장히 뭐랄까 사자스러움을 많이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았던 이유에는 페레스를 향한 반발심이 크지 않았나. 쟤만큼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페레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해를 하지 못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제 팬들에게 반감을 샀는데 이게 현지 소시오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 사실 내 생각에도 리켈메를 뽑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리켈메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페레스를 뽑기로 결정을
생각을 했나봐요. 페레스의 과거가 곧 페레스를 대변해주긴 하니까. 너무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무리뉴한테 얼마가 들어갔을까? 일단 라몬이라는 레알 마드리드 1티어 기자에 따르면 무리뉴의 세후 연봉은 600만 유로라고 하고 세전 기준으로는 1200만 유로 부근으로 추정되고 저게 이제 연봉 거의 200억쯤 되거든요. 210억인가? 해물로 취급받던 그가 레알에 입성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210억, 그러니까 1200만 유로 정도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진짜 한 탑 4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엄청 높아요. 바이아웃부터가 264억 원이 책정이 됐고 주급이 4억. 제2의 인생 역전이 일어났죠. 보면은 AS 로마, 페데레바체, 벤피카,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4개의 팀을 나열하라고 하면은 오피셜이 뜰 시에 대단한 인생 역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게 좀 생각나요. 그 커리어 반대로 하면은 레전드라고 했던 거.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부임한 건을 빼고 보면은 벤피카, 페데레바체, AS 로마 그리고 다음이 토트넘, 메뉴, 첼시, 레알 마드리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역순 고트였다가 이제는 역순으로 안 따져도 인생 역전이 확 일어난 거지. 원래 퇴물 소리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전술적으로도 엄청 올드하다. 축구 보기만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잠 온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던 양반인데 레알까지 간 거 보면은 진짜 출세하긴 했죠. 적어도 이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 이게 흰 수염이거든요. 원피스에 나오는. 입을 털어서라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면서 선수단에게 향하는 비판은 줄어들 것.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번 시즌 워낙 언론에 직격탄을 많이 맞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성적이 흔들린 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뭐 문제라고 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 어그로를 통해서 쓰이는 재료들이 상대 비방, 상대팀 도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페레즈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네그레이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뭐 축구 스탠스나 외모 비하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무리뉴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타팀 팬들과의 좀 키보드 배틀을 뜰 빈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본인의 팀원이 공격당하는 모습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무리뉴라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이 저거 있어요. 오늘 시합을 가지고 선수들을 비난하고 싶거든 우선 나를 죽이고 나서 해라. 굉장히 센 어록인데 무리뉴가 저 어록을 한 것만 보더라도 강하게 말을 하는 스탠스의 이유가 이제 선수단 보호를 위한 어그로 핑퐁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나는 경기력이 나쁜 선수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외부에서의 공격으로도 철저하게 지킨다. 하지만 팀을 위해 플레이하지 않는 선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게 이제 포그바를 언급하는 내용이겠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팀워크에 있기 때문 누군가가 팀을 위해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선수를 지켜줄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위선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낫다. 나는 선수들에게 가는 압력을 덜어내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본인도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쓰면서 본인한테 어그로로 다 끌어가지고 비니시우스나 은바페나 뭐 벨링엄 뭐 등등등등의 선수들이 좀 더 프레시한 멘탈로 뛸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리뉴가 전 개인적으로 선수빨을 좀 잘 살리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수 퀄리티가 높을 때 물론 누구나 다 잘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냥 호화스러운 선수들을 다 나열했을 때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게 저는 역습 축구라고 생각해요. 역습 시에는 선수 개개인 이끌어내는 균열이 조금만 나와도 그걸 완전 찢어발기면서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극대화를 시키는 정도의 크기는 보통 선수의 체급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비니시우스, 은바페 같은 초고퀄리티 자원들로 무리뉴의 아이덴티티가 잘 심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레알의 아이덴티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알하고 무리뉴는 정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놈들은 꺼져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무리뉴가 요청한 영입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활동량과 신체 능력이 일관적으로 돋보이기 때문인데 기존의 레알 마드리드는 에너제틱함이 부족했고 무리뉴는 이 부분을 뜯어고치려고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링크 나는 선수들을 보면은 둠프리스, 코나테, 베르나르도 실바, 칼라피오리, 마테우스 페란데스 등등 다 이제 에너제틱하고 활동량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무리뉴가 요청한 영입들은 이 정도. 최근에 뜨고 있는 올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뉴가 요청했다기보다는 페레스가 점찍거든. 근데 올리세 정도 퀄리티면은 무리뉴도 당연히 승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올리세도 수비 가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 무리뉴가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둠프리스인데요. 신체 능력만큼은 부동의 원탑 라이트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가진 신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라이트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 이적 자체는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발동해가지고 데려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로마노의 히위고에 따르면 과거에는 마이콘이라고 이제 약간 반어법스러운 조롱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개 못하는 거 아는데 마이콘 누네스 보고 막 진짜 신누영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마이콘처럼 뛰어가고 있죠. 신체 능력 굉장히 좋고 기동력 정말 좋은
공격적인 라이트백. 2-4-2-5 시즌에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2-4-2-5 시즌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그 7골까지 기록을 했었고, 근데 무리뉴가 지닌 아이덴티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습 기반의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주력과 스태미나 코어 힘이 엄청나게 발달한 선수인데, 이런 스탯들이, 이런 기능들이 역습 시에 조그마한 균열을 진짜 말 그대로 몸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유형이 딱 둠프리스라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또 이제 그 박찬호 위원님께서 와이콘과 둠프리스는 취향 차이라고 했던 걸 보면 이게 참 아놀드랑 많이 다른 느낌이죠.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귀족처럼 그냥 볼을 세밀하게 차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나의 테크닉으로 인해서 극대화를 시키는 걸 좋아하는 반면, 얘는 이제 패싱에는 좀 많이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일단 신체 능력을 언급하기 앞서서 체급이 어떻냐면 키는 188에 몸무게는 80kg. 축구 지능에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공을 오래 잡는 상황이 줄여진다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반대 아이솔 찌를 때 그냥 둠프리스가 최소한의 터치를 가져가고 터치를 길게 가져가서 바로 끝내는 그런 작업.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둠프리스가 좀 더 빅게임에서 활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비 기본기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은 3백 기반에서만 잘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얘 4백에서도 잘했습니다. 4백은 어느 데이터를 써야 되냐면 네덜란드 국대에서 4백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3백, 4백 모든 그 조합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편하게 고르는 픽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의아스러운 점은 얘가 96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놀드는 98년생이잖아. 그럼 이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굳이 데려온 이유는 트렌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트렌트가 예를 들면 뭐 01년생, 00년생 이랬으면은 다음 세대에서 부동의 주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비슷한 두 명을 데려왔으니까 트렌트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되게 신선한 점은 얘가 공격 시퀀스에서 구사하는 패턴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 걸 할 줄 알아요. 헤더도 그렇고 발리슛도 그렇고 가끔 보다 보면은 좀 물음표가 뜨는 수준의 원더골을 넣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코나테죠. 속도전이랑 뒷공간 커버 공중 경합 장인 이라고 칭해놨는데, 사실 공중경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오류가 좀 많이 나왔던 게 이번 시즌이고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성기 기준의 이제 신체 능력을 말하는 건데, 194cm에 95kg. 진짜 말만 들어도 정말 그 벌벌 떨리긴 하죠. 경합 상대로 개빡인 선수입니다. 뭐 루카쿠라든가 엘링홀란 같은 선수들과도 신체 능력을 딱 대조해봤을 때 그 능력 자체는 안 밀리고, 그리고 최고 속력은 무려 36.2km 파워. 정말 빠른 거긴 해요. 저 정도 거구 치고는. 순간 속력은 막 빠르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최고 속력 저 정도 나오는 걸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앞으로 쫙 몸이 쏠려 있을 때 상대를 뭐 펠티 박스 안에 가둬놓고 볼을 돌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뒷공간이 뚫리면은 얘가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올 시즌에 좀 신수 덩어리긴 했거든요. 되게 기본기적인 미스들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호나테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슈로 집중이 안 됐을 거라는 점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체 능력이 정말 좋았으나 허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리디거, 지금 33살이죠. 이 사람의 대체로는 되게 좋고 가성비도 FA이기 때문에 뛰어나긴 해요. 근데 개인적인 우려점으로는 처참한 발밑 능력, 패스를 통한 도전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부상 이력도 꽤 안 좋았다. 이런 점들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나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둠프리스랑 코나테를 조합시켰을 때는 좀 최악일 것 같아갖고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된다. 왜냐면은 그 리버풀에서도 보게 되면 아놀드랑 조합했을 때 코나테랑 프림퐁하고 조합했을 때 코나테는 완전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프림퐁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볼 방출이 안 돼요. 앞으로 오른쪽으로 패스가 돌면 얘는 적어도 약간 폭탄 목걸이 주듯이 너해 하면서 위기에서의 조금 안도감을 얻고자 편한 선택지를 많이 취하는 편인데, 근데 그건 보통 라이트백이 약간 짬처리를 당하거든요. 그럼 라이트백 쪽에서 볼 방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근데 트렌트가 아니라 이제 프림퐁이 됐을 경우에는 가성비 값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턴오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놓이게 되고, 근데 그런 조합을 염두에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트렌트 코나테가 아니라 둠프리스 코나테를 두게 되면은 라이트백 쪽에서 우측 수비 부분에서 턴오버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근데 얘가 그래도 수비 잡기술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적어도 수비수다운 수비수는 구했다.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들을 보고 강민공의 코멘트를 빌리자면 되게 수비수들이 수비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이건 좀 놀랬는데요. 안 뜨다가 갑자기 떠버리니까 놀란 거긴 해. 세상 왜소하지만 누구보다 하드워커. 그 여담으로 존 스톤스가 베르나르도 실바랑 처음 마주했을 때 건넨 한마디가 그거였대요. 이 연약한 새끼.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작 돌덩이라는 이름을 지닌 스톤스는 부상을 엄청 많이 당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부상 이력이 정말 깔끔하거든요. 그게 좀 이제 웃긴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 라이트윙
스터링,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레프트백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만능형 선수. 그러니까 저 선수 하나로 정말 여러 명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 라이트윙 이쪽에서는 브라임 디아스가 약간 문제였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랑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는 뭐 세바요스나 카마빈가 등이 좀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레프트백 같은 경우에도 카마빈가, 시프트나 아니면은 카레라스 같은 선수들이 좀 기량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 한 명만으로 이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뉴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이 30대 선수에게 1년 계약을 제시하는 전통, 그걸 좀 깰 수 있는 영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깨도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에이징 커브의 면모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32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뉴의 라커룸 내 영향력을 늘려주기 위한 포르투갈인 그리고 주장인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 탁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데려온다고 한다면. 감독의 국적을 따라서 고참 선수들을 배정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죠.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 내에는 지금 포르투갈 선수가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오고 나서 포르투갈 선수 비율이 조금 늘었던 걸 보면은 충분히 데려올 법하다. 물론 많이 늘진 않았지만 이런 문화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칼라피오리, 그 무리뉴가 칼라피오리도 요청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얼굴 정말 뭐 레알스럽고 너무 좋긴 한데 기초 이적료가 비쌌기 때문에 한 4,500만 유로인가 5천만 유로인가 뭐 그 정도에 사갔거든요, 아스날이. 그래서 얘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한 유로로 따지면은 8천만 유로에서 7,500만 유로 정도까지는 불려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한 비용 지출이 예상이 되고, 이거는 그바르디올도 마찬가지인데 그바르디올이 오히려 더 비쌀 것 같긴 해요. 그바르디올이 이제 칼라피오리보다 기초 이적료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수의 세련된 플레이 스타일은 그 정도의 가치를 자랑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레프트백인데 센터백 출신이라서도 키도 크고 또 공격 시퀀스에 나갔을 때 다채로움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크로스 옵션 그리고 중거리 옵션도 생각보다 잘 뚫려있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아스날 경기를 보면은 가독 가다가 칼라피오리가 기습적인 중거리를 때리고 나는데 괜찮아요. 근데 뭐 유리기가 있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무리뉴의 선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는 픽들로 보이고, 그리고 또 무리뉴랑 페레스가 함께하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점 올드스쿨화. 무리뉴부터 시작해서 올리세 영입 시도 발표까지 제대로 올드스쿨로 돌아간 느낌 확실히 들죠. 2010년대 레알 마드리드 당시에는 페레스가 아자르의 맛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빅사이닝에 주체 없이 많이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카카도 갈락티코 2기 1.5기 2기가 맞겠다. 카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호날두도 있었고, 그다음에 베일이 있고, 뭐 여러모로 막 엄청 많잖아요. 하메스도 있고. 근데 올리세는 이제 그 정도의 충분히 딱 달하는 수준의 네임밸류가 되는데, 이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막 요즘 레알은 막 가성비 많이 따지고 애들 얼굴도 막 못생겨지는 거 같고 뭐 이런 거 보고 막 불평불만 조롱한 사람 많은데, 그런 비판들을 떨쳐내기 좋은 결단으로 보이긴 해요. 사건 사고가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에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요즘에 비하면 요즘 들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아마 무리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주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언과 PSG는 각각 올리세랑 네베스 비티냐에 대해서 명확한 NFS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로마노가 그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 돈을 좀 더 찔러주게 되면은 영입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바이언 쪽에서 좀 더 확실한 NFS 스탠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 바이언 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바이언은 에이스를 파는 곳이 아니다.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마라. 지금 뭐 비드가 안 들어오긴 했는데 그 비드를 상대하는 것조차 귀찮은 일이고 어차피 계속 같은 답변이 나올 텐데 뭐하러 그딴 일을 만드냐, 뭐 이런 스탠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훅가시를 잡는 멘트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시지는 확실하죠. 안 판다. 절대 안 팔 거다.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페레스가 되게 뭐랄까 비정상적인 일을 했던 게 대표적으로 피구권이긴 한데, 피구가 당시에 4,650만 유로가 월드 레코드였던 세상에 살고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4,650만 유로가 월드 레코드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크리스티안 비에리. 근데 그 전에는 대표적인 이적권으로 호나우드가 바르셀로나에서 인테르 갔을 때가 이적료가 2,300만 유로였나? 어쨌든 막 그 정도였어요. 탑클래스 선수들이 300억 언저리에 보통 이적을 하게 되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근데 피구를 6천만 유로에 사왔단 말이에요. 바이아웃이라서. 근데 올리세 같은 경우에도 뭐 현금 박치기를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올리세는 바이아웃이 없으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쪽에다가 선수를 팔 때 공격수 쪽은 특히나 더 확고하게 스탠스를 띄면서 안 팔았던 전적이 있는 리베리 사건, 리베리 수납 사건, 그랬던 바이언이라서 사실 좀 이적 가능성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리세에 관해서 영입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뭐 화요일 날에 비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때도 뭐 또 추가 비드가 있을 거고, 그때 가서 또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봐야 되니까 화요일 날에 있을 비드 하나만으로 이적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연장전을 가야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협상이 만약에 월드컵에 들어가서도
진전이 없을 시에는 월드컵 후에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가운데 공백기도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여름에 데려오기 많이 빡셀 것 같고, 선수 자체는 설득시키기가 쉬울 수 있어도 구단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빡세요. 그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올리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끌어야 되는 코어 선수기 때문에 바이언 입장에서도 팔 이유가 없어. 그바레디올도 못 데려갈 것 같다고요? 근데 사실 올리세보다는 그바레디올이 좀 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근데 그바레디올을 데려오게 되면은 얘를 못 데려오겠죠? 그렇게 이어지겠지. 둘 중 하나긴 하니까.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수비수를 찾는다고 하니. 어쨌든 이제 앞으로 무리뉴의 개혁을 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제 약간 뭐 썩어빠진 레알 마드리드의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좀 적출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리프레시 하는 거죠. 영입 타겟 선정권, 훈련의 보드진이 간섭 금지, 무의미한 기자회견 삭제, 사단 데려올 것. 영입 타겟 선정권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선수들, 무리뉴가 요청한 선수들, 이런 애들을 좀 골라내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거고, 훈련의 보드진 간섭 금지는 사실상 훈련장은 감독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자리니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의미한 기자회견 삭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좀 프레스 컨퍼런스 외에도 많은 기자회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요구했었고, 사단 데려온다는 거는 이제 무리뉴의 기존 사단, 코치 사단을 데려온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시에는 사실 감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또 급여 더 빵빵하고 확실하게 무리뉴 본인이 날뛸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데 집중한 상태죠. 그래서 무리뉴가 뭐 레알에서 못하면 사실 핑계 될 것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과제인 음바페랑 비니시우스 공존에 관해서는 해결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둘 중 하나가 나간다는 그림도 전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것만큼 확신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라리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이어질 예정이라는 거는 사실이 됐다. 여기다가 이강인 알레티까지 간다? 그럼 이제 완전 절정. 다음 시즌 무리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무리뉴 영입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우승 청부사잖아요. 적어도 무관은 안 하겠지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좀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리그는 전 라리가긴 해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알레티 다 돈 존나 많이 쓸 것 같아. 물론 알레티는 생각보다 덜 쓸 수도 있겠지만 추가 이탈자가 나올 경우에는, 알레티가 지난 여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라리가 클럽이었거든요. 알레티는 이번 여름에 좀 약하게 쓸 수 있다고 쳐도, 뭐 투톱이 어느 피가 뜨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레알하고 바르샤만큼은 진짜 돈 많이 쓸 것 같아.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1대1로 복귀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복귀되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페레스 회장 피가 끓어 갈라티코 다시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이제 한 시대를 점령했던 두 클럽이 다 각성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본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